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있어서 최근 가장 의미 있는 사건, 남북한 통합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심장한 사건,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외교공사, 이 태영호 씨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지역구 의원으로 강남권에서 당선되고 현재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앞으로의 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태영호의 아내가 있습니다. 오혜선 씨인데, 이 오혜선 씨가 북한 최고 금수저인 항일 빨치산 가문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 씨의 작은아버지 오백룡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이자 노동당 군사부장을 지냈고, 오 씨의 부친은 북한군 고위 정치장교를 양성하는 김일성 정치대학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오혜선 씨의 이야기, 오혜선 씨의 증언을 함께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선 씨는 북한에서 보낸 삶은 빨치산 가문이라고 해도 처우가 좀 비교적 낮다 뿐이지 결국 김씨 일가에 복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노예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북한 사람들의 삶은 김씨 일가에 복종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노예들, 이것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것이라고 봅니다. 노예의 삶. 북한에 돌아가면 자식들도 다 노예가 되는 것인데 애들만큼은 자유롭게 키워야 하지 않을까 하고 남편과 오랜 시간 논의에 망명을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북한 고위층 중 김정은이나 지금 체제에 진심으로 동조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는 봅니다. 권력계층이나 지식인 계층이나 시장 장사꾼 모두 생존 경쟁을 할 뿐이다. 먹이사슬 구조에서 위력에 따라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을 뿐이지 이제는 진심으로 국가를 인정하거나 충성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한다. 오혜선 씨가 보는 북한의 사회상입니다. 이제 북한의 인민들, 북한의 사람들은 김정은 앞에서는 죽을까봐 어쩔 수 없이 충성하는 척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현실은 생존을 위해 인민들이 각자 도생, 각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나라다. 그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혜선 씨의 증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영국에 살 때에 한국인들이 사는 뉴몰든에 가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빌려봤다. 아마 그때의 오혜선 씨의 가슴은 콩닥콩닥하고 뛰었을 것입니다. 북한 외교관의 아내, 북한 빨치산 후예, 그 성골의 후예인 자신이 저 반역의 나라, 미국의 식민지, 타락하고 더러운 나라 한국의 드라마를 빌려서 보게 되기까지, 그리고 직접 가서 빌려보려고 갔다고 하는 것은 큰 변화, 가슴이 콩닥콩닥했을 것이다. 그가 말합니다. 처음 본 게 별에서 온 그대였는데 어찌 그리 재밌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가을동화 파리의 여인, 하버드에서의 사랑, 장밋빛 인생 등을
오해선 씨는 계속 빌려다 봤습니다. 그러다 소환장을 받고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가기 전날까지 오해선 씨는 깍두기라는 드라마에 빠져 있었는데 남편인 태영호 씨가 흔적을 싹 다 없애라고 해서 아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에 들어갔을 때는 해외 출장 다녀오는 친구들에게 부탁해 한국 드라마를 몰래 봤다. 이 오해선 씨도 이미 이제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 문화의 매력, 문화의 힘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오해선 씨의 증언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없어졌고 나만의 발전상을 알게 됐고 왜 우리는, 즉 북한은 이런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무엇을 통해? 나만의 드라마를 통해 나만 알고 나만의 발전상도 알고 나만의 문화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인식이 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생일이면 국수를 먹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고 미역국을 먹는 문화로 바뀌었다. 이것이 한류 문화의 힘입니다. 결혼식 때 여자들이 입는 한복 같은 것도 개량됐습니다. 옷도 바꾸게 했습니다. 말투도 오빠라는 말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라는 말이 나만 날라리 풍의 말이다 해서 김정은은 또 통제한다고 그럽니다. 과거 북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경했는데 이제는 드라마의 영향으로 남한이 동경 대상의 제1순위, 우선순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 정권이 지금 한류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한류는 금지하고 금지해도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태영호의 아내 오해선 씨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의 깊이, 재미, 휴머니즘, 그 안에 녹아있는 인간미, 한국 문화, 또 우리 민족의 전통의 그 풍습, 위풍양속, 또 발전상, 전반적인 것을 이 한류 드라마나 한류 문화를 통해 북한이 밑바닥부터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자연스러운 이 흐름을 인위적으로 거스르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이어져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 문화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문화도 하나의 강물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으로 온 탈북자들을 달가워하지 않고 탈북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정권, 북한의 한국 소식과 북한 정권의 악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그 삐라를 북한으로 날리는 박상학 씨, 그리고 또 다른 또 풍선을 보내는 그러한 탈북단체들의 활동을 법으로 금한 정권이 누구냐? 이 자연스러운 물결을 인위적으로 차단시키고 거스리는 그 법을 만든 정권이 존재한다. 이것은 민족사의 비극입니다. 이 흐름을, 이 역사의 거대하고 도도한 물결, 이 물결을 거스리는 이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탈레반 같은, 홍위병 같은 운동권식 정권, 이 정권, 이 흐름과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 물결은 그대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북한으로 날리는 삐라는 북한의 상공을
크게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 그 삐라를 보내는 탈북 동포들의 열정적인 민족 통합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그들의 피나는 노력과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의 길입니다. 이것이 정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민족사의 정도입니다. 큰 길. 성경에서는 그것을 큰 길을 시온의 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의 대로, 자이언스 하이웨이, 쭉 뻗은 길, 시원한 길, 민족사의 장애를 한순간에 없애는 일직선의 길, 대로, 하이웨이, 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이 정부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와 통합과 통일을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야 하느냐?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목소리. 북한을 향한 자유와 민주와 해방을 향한 그들의 목소리가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폭포수처럼 천둥처럼 벼락 같은 소리로 한반도 전체에 들리는 것이 민족사의 갈 길이고 정도, 하이웨이, 큰 길이다. 이 큰 길 대로 그 길이 펼쳐지고 열려져야 하는데 그 대로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깨부수는 정권이 이 정권, 문씨라고 하는 사람의 정권이다. 다시 이 하이웨이, 이 대로는 다시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동포 태영호 씨가 대한민국의 지역구, 선출 지역구,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강남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되어서 지지를 받고 의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이 파괴되고 꺾여지고 무너져 있는, 그리고 그 세력들이 있는 그들 앞에서 다시 민족사, 민족의 시온의 대로를 크게 뻗게 하고 크게 만들고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태영호 씨가 한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확한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인식은 한반도의 민족의 통합과 자유통일, 그 큰 대로를 불도저처럼 뚫고 가고 만들어가는 길이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야 한다. 그것이 태영호의 길이다. 탈북동포들의 사명이고 길이다. 북한에 삐라를 뿌리는 일, 다시 재개돼야 합니다. 탈북동포들의 목소리가 제한 없이 들려지는 그것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자,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자, 역사의 대로를 망치로, 도끼로, 곡괭이로 부수고 있는 이들은 민족사의 법정, 그 신성한 민족사의 법정에서 가혹하게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사는 그들을 민족의 법정에 세우고 심판할 것이고, 역사가들도 그들을 민족사의 법정에서 세워서 심판할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선고할 것인가? 민족의 대로를 자연스럽게 하늘이 섭리하고 하늘이 준 민족 통합의 대로를 파괴시킨 죄, 다른 말로 하면 민족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 자연스러운 물결을 거부한 죄, 그 죄로 민족사의 재판정에서 선고를 받을 것이고, 역사는
한반도 역사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의 또 아시아의 동아시아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아내의 이야기, 태영호 아내의 증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제비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길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